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0시 기준 59명이 추가가 됐네요. 지역이 39이고 해외가 20건인데 어제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포천 군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지역사회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20일 날 그 국내 발생 확진자가 4명까지 줄었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또 통제가 가능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또 그 말씀 하시자마자 또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군부대 집단 감염이 항상 걱정은 됐었지만 나오지 않았었는데 포천 군부대에서 또 집단 감염 사례까지 나와가지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오늘 그 오전과 오후 상황도 심상치가 않아요. 그 송파구의 사랑의교회라고 있잖아요. 네. 네네. 거기서 일단은 20일 날 첫 확진이 생겼는데 사흘 만에 지금 12명으로 환자가 늘었고요. 예. 그리고 오후에 속보를 보니까 서울 동부지법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와가지고 네. 동부지법 일부가 폐쇄가 지방 되었어요. 동부 지방 법원 직원 중에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네. 재판 같은 것도 미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 같은 거 충분히 미뤄질 수 있는 미룰 상황이고요. 수밖에 없겠네요. 예. 공간을 또 일단 소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상황이 화요일 날 도봉구에 이어서 강서구 데이케어 센터에서 이제 고령층 집단 계신 고령층 분들. 집단 네. 감염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2명이 추가로 나왔고 그리고 오늘 발표된 그 국내 발생 환자 중에서 또 9명이 또 약간 확산세가 잦아드는 것처럼 보였던 광주에서 또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문제는 뭐냐면 포천 군부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집단 감염 사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늘 나오고 있는데 감염 경로를 몰라요. 그래요? 네, 전파 경로가 어디서 지금 들어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패턴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방심했다가 또 환자들이 많이 생기면 잠깐 긴장해가지고 1, 2주 네. 정도 긴장하면은 또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약간 또 방심하면은 환자들이 늘어나는 양상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시점이 굉장히 걱정인 게 뭐냐면 이게 1, 2주가 지나면은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여름 휴가 때는 날짜를 분산해서 간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집중되는 건 어쩔 수 없을 테고 그때까지 국내 발생 환자들이 줄어들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이곳저곳으로 지금 옮겨 다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부터 또 일주일, 2주일 또 바짝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입니다. 그 뭐 분산됐다고 해도 바짝 긴장해야 하지만 보통 휴가 뭐 7말 8초 이래가지고 많이 몰리잖아요. 네, 아무리 뭐 그렇습니다. 분산. 다음 주 아니에요? 예, 네, 벌써 다음 다음 주, 주예요. 다다음 주. 네, 그런데 딱 그 전국적인 이동이 많기 직전에 이렇게 네. 환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전파 경로를 지금 제대로 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전국적으로 휴가 때문에 이동이 잦으면 또다시 8월 달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당부 좀 해주세요. 당부의 말씀.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일단은 이제 그 제가 감염병 전문가 여러분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지금 방역 당국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공식적으로 1단계에서 2단계 혹은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을 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생활 방역 수칙을 각 개인들이 잘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그건 어때요? 휴가 갈 때 방수 마스크를 이번에는 좀 챙겨야겠다 해서 갖고 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방수 마스크요? 네, 이게 물이 안 들어오는 마스크. 그래요?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해드렸는데 뭐 같이 수영을 하거나 혹은 해수욕을 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영을 하거나 해수욕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것 자체가 밀집돼 있고 밀접되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 뭐 침이 튀거나.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그래서 것들. 물놀이 할 때도 뭐라도 쓰고 있으면 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방수 마스크를 포함해서 마스크를 쓰고 물놀이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 그것도 거잖아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칫. 위험할 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수 마스크보다는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비말차단 효과가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페이스 실드 있잖아요. 네, 플라스틱으로 네. 된 얼굴 가리는 것. 네, 투명하고. 네. 예, 그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비말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으면서도 숨 쉬는 데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바다나 혹은 수영장에서 굳이 얼굴에 무엇인가를 막는다면은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그런데 들고요. 그런 건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살 수 있고요. 네.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제가 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6월 1일자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전 세계 논문들을 다 모아가지고 분석한 논문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가장 효과적인 건 1 내지 2m 거리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효과적인 건 실내 공간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고 네.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눈 가리개, 그러니까 페이스 실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좀 활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비롯해서 12개국 그리고 입국 제한 완화 이거를 12개국이랑 협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일본 상황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일본이 지금 입국을 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일본 여행 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네.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 일본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그 아베 총리가 일본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고투 트래블 그 캠페인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여행 가라고. 여행 가라고 심지어는 이제 보조금까지 주어가면서 여행 가라고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23일 날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확진 환자가 360명이에요. 도쿄에서만. 도쿄에서만요. 도쿄에서만. 오늘 하루 발생. 오늘 하루 발생. 그런데 이게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나서 도쿄에서 발생한 하루 확진 환자 숫자 중에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도쿄의 상황이 좋지 잠시 않네요. 잡혀가는 듯 하다가 다시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도 실검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라크의 우리 한국인 근로자 네. 세 분이 확진 판정 받아가지고 그래서 공중급유기로 이제 네네. 귀국시킨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공중급유기 2대가 이라크로 갔다는 건데 이라크 상황은 어떤 거예요? 이라크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라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라크는 또 그 의료 상황 자체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뭐 일본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확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스트조차도요. 네, 테스트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확진을 받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누군가가 확진을 받으면 가족이나 접촉자들이 격리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이라크는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시스템 자체가 좀 그렇죠. 시스템 자체가 네. 미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라크 국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이 건설 노동자들을 네네. 포함한 여러분들의 상황도 지금 굉장히 열악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 홍영신님께서 강 기자님 코로나 이거 끝나긴 끝나는 건가요? 라고 주셨어요. 끝나긴 하나요? 이렇게. 가장 낙관적인 분들이 그래도 내년 초에는 끝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게 가장 낙관적이란 거. 낙관적인 왜냐하면 올 겨울까지는 끝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상황이 더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알겠어요. 근데 그 백신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3단계 임상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지금 개발 중인 백신은 한 200개 정도 되고요. 예. 개발 중인 백신은 한 200개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인간을 상대로 해서 임상 시험에 들어간 게 한 20개 정도 됩니다. 20개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장 가능성 높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제너 연구소와 영국의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입니다. 네. 이게 가장 앞서고 있는 백신이에요. 그래서 올해 안에 만약에 백신이 생산이 되어서 뭔가 사람한테 접종이 가능하다면 이 백신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발이라서 왠지 뉴스가 잘 안 나고 있는데요. 캔시노라고 하는 중국의 제약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 백신도 굉장히 순항 중이에요. 네. 그래요. 예, 그게 저는 두 번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그리고 독일이 협심해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백신이고요. 이쯤에서 그 미국의 그 모더나라고 하는 네. 그게 근데 한 네 번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도는 많이 됐는데 네, 모더나. 사실은
WHO를 포함해서 백신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제일 좀 약간 지금 막 말 많이 되는 것 중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게 그 모더나 백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더나 백신 뉴스가 나오면은 네. 이거 약간 과장된 거 아니야라고 좀 의심해 보면 좋겠고요. 옥스퍼드 대학교 제너 연구소와 예.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미국 화이자와 그리고 독일 연구팀 그리고 그 중국의 캔시노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백신들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올해 안에 백신이 나온다면 희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백신보다는 치료제에 집중하고 그 있는 혈장 거예요? 치료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신 개발하고 네.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경쟁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N 제약회사에서 그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내 완치자 혈장을 통해서 네. 혈장 치료제 개발하고 있고요. 또 C 제약회사에서는 항체 치료제라 그래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중화항체를 네. 활용해가지고 이제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C 제약회에서 만드는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도 개발 중이고 미국에서도 개발 중인데 중국, 미국은 이미 임상 시험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지금 첫 번째 임상 시험을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일단 미국, 일본 하는 거 보고 좀 우리가 그거에 맞게 수정할 게 있으면 좀 수정하면서 살짝 반발짝 늦게 가도 좀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실제로 C 행보를 보이고 제약회사에서 있다고. 예. 애초에 자기들이 세팅했던 방식과 더불어서 중국이나 혹은 미국의 항체 치료제 개발 현황을 보면서 계속해서 지금 보완을 해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제약회사는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생각 같아서는 한 발자국 정도는 좀 늦어 보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개발하고 하고 있다는 것 있다. 자체가 뭔가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죠. 근데 또 변이도 많이 돼서 이거 백신이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다시 기운이 빠졌다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예, 그런 댓글인데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면역 전문가 여쭤보니까 자연 면역 과 그리고 변이가 이루어지는 것과 그리고 또 인위적으로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투여받았을 때 실제로 몸에서 면역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차이가 있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변이가 일어나고는 있지만은 그 변이가 굉장히 결정적인 변이가 아니다라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 또 자연적으로 중화항체가 생겼었는데 다시 그 중화항체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은 백신을 접종하면 또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너무 이렇게 약간 절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양구 기자, 이 기자 코로나19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